자, 원리학계에 대해서 알아볼 테니까 이거 영상으로 찍어두는 이유가 이제 여러 번 천천히 보라고 영상으로 찍어둘 테니까 원리학계는 수행으로 보는 학교도 있으니까 자, 천천히 좀 알아놓도록 하세요. 자, 원리학계가 뭐냐?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활용인데 자, 이 원리학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에 의미가 나와 있어요. 이 원은 원금이고 이게 원금이고 자, 이는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금하고 이자의 합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여지는 공식이 자, 우리 많이 쓰는 공식 있죠. 자, A'은 자, A의 1 플러스 마이너스 R 공식에서 N제곱 공식에서 이제 여기에 자,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플러스 값을 선택을 할 거고 원래 100분의 R인데 100분의 R인데 자, 이때 R은 그냥 이자율로 해서 그냥 R값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100분율 단위로 나중에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R이 만약에 5%다 하게 되면 이걸 100분율 단위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100분의 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표현상 자, R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쓸 거라 우리가 이제 초항을 보통 스몰 a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A'은 자, A 1 플러스 R의 자, N제곱 해서 얘가 100분율 단위 나중에 이제 100분의 무슨 값으로 나올 거고 자, N은 이제 구체적인 기간일 겁니다. 요 공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리학계가 자,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원리학계 첫 번째 원금하고 이자의 합이죠. 자, 종류는 자, 첫 번째 단리법이 있고 자, 두 번째 복리법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복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에서 원금에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000원이 있습니다. 1000원이 있어서 자, 그냥 가정을 하는 거니까 매달 10%씩이야. 자, 매달 10%씩 자, 이자가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 한 달이 지나면 우리는 자, 1100원을 받겠죠. 이 1100원이 어떻게 되는 원리냐? 원금이 1000원이고 더하기 이자는 1000원 곱하기 100분의 10이죠. 이자가 10%니까 이래서 100분을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요 놈이 100원이 되어서 1100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할 거냐? 1000원이 묶이고 자, 1 플러스 자, 100분의 10의 기간이 한 달 지났죠. 1제곱.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항이 A고 1 플러스 얘를 100분율 단위로 표시하고 얘는 구체적인 시간. 이게 이제 나중에 써먹을 자, 원리학계 공식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달이 더 지나게 되면 원금에만 이자가 붙기 때문에 1000원에 대한 이자니까 또 100원이 붙겠죠. 그래서 1200원. 한 달이 더 지나면 1300원. 이렇게 되는 게 단리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원금에만 계속 100원씩 이자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단리법이고 단리법을 잘 쓰진 않아요. 복리는 뭐냐? 복리는 원금하고 이자에 계속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자, 1000원이 되면 자, 역시 10%입니다. 그 다음은 1100원이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한 달이 더 지나게 되면 이자에도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 전체의 이자가 붙어서 1210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이 전체에 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법은 계속 여기에서만 100원씩 이자가 붙어서 일정한 자, 100원씩만 계속 늘어나겠지만 복리는 자, 여기에 처음에 이자가 붙어서 1100원이 됐으면 여기에 이자가 붙고 또 요 금액에 10%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복리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복리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단리하고 복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제 이 원리학계를 사용해서 우리가 적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자, 적금은 자, 여러분들이 뭐 대충 개념은 알고 있겠지만 자, 매번 일정한 금액씩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계속 집어넣는 거에서 자, 이 적금에 대한 개념이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교재에도 보게 되면 복잡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적금입니다. 적금.
그래서 이제 원리합계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자 1년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자 요 개념이 적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적립금인데 적금이죠. 자 원리합계를 여러 번 쓰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매월 초에 적립하는 경우가 있고 자 매월 말 그러니까 매년 혹은 매월 말에 적립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복잡하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초에 적립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기수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말에 적립하는 경우를 우리가 기말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기수불은 자 등비수열 합계에 있어서 적금에는 자 크게 자 기수불이 있고 자 두 번째는 기말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뭘 의미하는 거냐? 기수불은 초에 적금을 넣고 초에 돈을 집어넣어서 말에 받는 거고 기말불은 자 말에 집어넣어서 자 말에 받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공간이 필요하니까 적금이라는 게 매번 일정한 금액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3개월로 한번 해봅시다. 3개월짜리 적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수불을 먼저 할 겁니다. 자, 3개월에 자 기수불이에요. 초에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1월 1일 날 자 얼마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집어넣고 3월 1일 날 집어넣겠죠. 그러면 3개월이 의미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일정한 금액을 3번 집어넣겠다 이런 의도야. 그래서 1월 1일 날 한번 자 2월 1일 날 한번 3월 1일 한 번이니까 자 똑같이 3번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받는 자 날짜는 3월 31일 날 그래서 초에 집어넣어서 자 말일에 받는 게 이게 바로 기수불입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봅시다. 처음에 A라는 금액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3번 A라는 금액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월 1일 날 A를 집어넣을 거고 2월 1일 날도 A를 집어넣을 거고 3월 1일 날도 A를 집어넣었다가 여기도 이제 한 달이죠. 자, 3월 31일 날 자, 내 금액을 다 받는 게 이제 적금의 원리입니다. 얘를 일반화 시킬 거니까 나중에. 그러면 원리합계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 자, 이때 A라는 금액을 집어넣으면 요 금액에 대한 한 달 뒤 이자, 2달 뒤 이자,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 3달 뒤 이자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의 금액이 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때도 A라는 금액을 집어넣고 이때도 A라는 금액을 집어넣으면 각각 다 따로 계산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날 집어넣은 금액에 대해서 한 번에 다 계산하고 2월 1일 날도 자 집어넣은 금액이 있겠죠. 그럼 얘네 둘을 합치지 않고 자 이때 금액하고 이때의 금액을 합치는 게 아니고 각각 다 따로 계산을 한 다음 그럼 이때도 이제 자 2달 정도가 지나죠. 마지막에도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금액이 있겠죠. 그래서 3월 31일 날에는 요 금액이랑 요 금액이랑 요 금액 3개를 어떻게 하겠다 합쳐서 계산해서 받겠다 이런 원리예요. 각각 따로 계산하겠다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때 A라는 금액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달 뒤에 받는 금액은 자 A의 원리합계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될 거고 자 3월 1일 날 내가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 그럼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될 거고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 이때는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만큼의 금액을 내가 총 받을 겁니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러니까 한 달 지났고 2달 지났고 사실상 3달이 지났죠. 자 그렇게 되면은 1월 1일 날 넣은 금액이야. 그럼 한 달이 지나면 자 A의 1 플러스 R이 될 거고 이때 이제 또 A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근데 요 두 개의 금액을 합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달이 더 지나게 되면은 자 요 금액은 이만큼의 금액을 받겠죠. 1 플러스 R의 1제곱을 받고 얘는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의 금액을 받을 거야. 자 또 한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의 금액을 받아서
두 번째 집어넣은 A에 대해서는 나는 3월 31일 날 요 금액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금액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한 달이 지났으니까 A에 자, 1 플러스 R의 1제곱이 지나서 자, 세 번 집어넣었죠. 그럼 세 번에 대해서 각각의 합은 자, 얘는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되어서 얘가 3월 31일 날 받을 금액은 요 세 개의 합이죠. 자, 근데 보니까 요 놈이 무슨 수열을 이루더라? 등비 수열을 이루죠? 자, 딱 보니까 자,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이 될 거고 얼마씩 자, 증가하고 있어요. 얼마씩? 1 플러스 R씩 곱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등비 수열의 형태를 이루어서 자, 얘를 등비 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내가 마지막에 받을 금액을 다 더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소불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일반화 시킬 거야. 이게 중요하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를 시켜보면, 자, 일반화를 시켜보면, 자, 이제 기간은, 자, N 개월로 할게요. 뭐, 개월이나, 혹은 뭐, 연이나 상관없고. 그러면, N개월을 하겠다는 얘기는, 자, 내가 똑같은 금액이죠. A라는 금액을 몇 번 집어넣겠다? M번 집어넣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자, 첫 번째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집어넣고, 그 다음에 두 번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세 번 집어넣죠. 그래서 얘를 편의상, 그냥, 자,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N번 집어넣어서 1월 1일, 그 다음에 2월 1일, 3월 1일이 있고, 자, 점점점, 맨 마지막에, 자, N월 1일이 있어서 이렇게 몇 번 집어넣겠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N번 집어넣겠죠. A라는 금액을 총. 자, 그리고 이제 내가 받는 거는 언제냐? 자, N월 31일 날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간에도 한 달의 기간이 성립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이때 A라는 금액을 집어넣고 이때도 A라는 금액을 집어넣었는데 자, 다 따로 계산. 이때 집어넣은 금액이 이만큼이 설정이 될 거고 그러면 두 번째 집어넣은 금액에 대해서도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할 거란 얘기야. 따로. 이제 세 번째도 A라는 금액을 집어넣을 거고 세 번째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이 되어서 N월 1일날 마지막으로 자 A를 N번째 집어넣겠죠. 그래서 다 따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금액에 대해서는 한 달이 지났으니까 A의 자 1 플러스 R 만큼 받을 거고 1제곱 얘는 A의 1 플러스 R의 제곱만큼 받겠죠. 그러면 4월 1일날이면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자 마지막에 집어넣는 기간에는 자 A의 1 플러스 R의 n-1제곱만큼 받을 거야. 뭐 규칙 찾는 건 쉽습니다. 이걸 두 번째 집어넣었을 때 1제곱, 세 번째가 제곱, 네 번째는 세제곱이잖아. 그럼 당연히 n번째니까 n-1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났죠. 3월 31일 날 받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n월 30일, n 31일 날 자, n 이때 이제 받을 금액은 얼마가 되느냐?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n 제곱의 금액을 이 처음에 집어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는 요 금액을 받을 거란 얘기야. 요 금액을. 자, 두 번째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집어넣고 3월 1일이 되면 한 달이 지났으니까 자,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되어서 규칙이 하나씩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때는 A의 1 플러스 R이 당연히 얼마예요? n-2제곱만큼 받을 거고 한 달이 더 지났으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자, n-1제곱만큼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줄어드는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자 넣은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얼마를 받겠어? A의 1 플러스 R의 n-2만큼 받을 거고 자 그럼 마지막에 A를 집어넣죠. 마지막에 A를 집어넣게 되면은 한 달이 지났잖아. 한 달이 지났으니까 여기에서는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 N월 31일 날 받을 금액은 요 놈들의 총합이야.
근데 이게 이제 n개겠죠. n번 집어넣고, 자, 돈을 n번 A라는 금액을 이렇게 n번 집어넣고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받을 거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몇 개가 되겠어? n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놈들의 총 합을 낳는 마지막에 받을 건데 이게 등비수열의 형태를 이루더라 이런 얘기야. 등비수열. 그래서 보니까 초항이 얼마예요? A의 1 플러스 R의 1제곱이고 얼마씩 곱해지고 있다? 아까랑 동일하게 1 플러스 R씩 곱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n-1번째에 집어넣는 금액은 당연히 1 플러스 R의 제곱만큼 받을 겁니다. 그럼 뭐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전부 다 1 플러스 R씩 곱해지고 있죠? 1 플러스 R씩. 그래서 자,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등비수열의 형태를 이루니까 자, 초항이 얼마? A의 1 플러스 R이 초항이고 공비는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1 플러스 R씩 곱해지고 있고 이게 몇 개의 합이에요? n개의 합이더라 이런 얘기. 이만큼의 금액을 내가 자, n월 31일 날 받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을 구해보면 자, 공식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R-1 공식을 쓸 거니까 얘가 공비죠. 그래서 얼마가 돼? 자, 1 플러스 R에 빼기 1분의 초항이 얼마? A의 1 플러스 R이 될 거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개수는 자, n번이죠. 그래서 빼기 1. 요 금액만큼 받을 거고 분모를 계산해 보니까 1이랑 1은 약분되니까 분모가 얼마가 돼? 그래서 분모는 자, 약분이 되어서 R. 그래서 요게 기수불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과정이 자, 조금 어려워요. 이 과정이 좀 복잡한데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이. 그리고 이때 받는 금액은 얼마가 된다? 이때 받는 금액은 A의 1 플러스 R씩 계속 이렇게 1 플러스 R씩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입니다. 자, 문제를 풀 거면 이 공식만 외워서 풀면 됩니다. 공식만 외워서. 자, 그래서 이제 이때 A가 의미하는 건 자, 매달 넣는 금액입니다. 매달 넣는 금액이고 R은 공비가 아니에요. 이때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이고 얘는 100분의 단위로 표시해야 돼요. 100분의 단위로 퍼센테이지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n이 의미하는 거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매년 초에 적립, 매년 말에 적립해서 우리가 이제 공식을 이게 기수불 공식이라고 할 거고 얘를 기말불 공식이라고 할 거예요. 똑같아. 근데 차이점은 뭐냐? 자, 기수불은 A의 1 플러스 R이 초항이고 기말불은 A가 초항. 이거 하나만 달라.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서 자, 연이란 말은 아니고 보통 이자율입니다. R. 그 다음에 복리계산은 당연한 거고 A라고 하는 거는 매달 넣는 금액 그리고 N은 기간. 그래서 1번이 기수불 공식, 2번이 기말불 공식에서 이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간단하게 풀어내는 거고 복잡하게 나오면은 이 과정을 써야 됩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이 과정이 자, 위에서 언급했던 그 복잡한 보기도 싫은 것들 있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수불이 보통 많이 나오니까 이게 기수불인데 자,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거예요. 매달 이렇게 넣는 금액이 되고 이제 요거가 결국 내가 받을 금액.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계속 얼마씩 자, 1 플러스 R씩 곱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얘야. 결론은 첫째 항은 A의 1 플러스 R, 공비는 1 플러스 R, 항의 개수는 n개, 등비수열의 합을 내가 마지막에 받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배점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단순 계산으로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운 다음에 자, 기수불 공식하고 기말불 공식을 외운 다음에 대입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공식으로 외운 건 되게 쉬워요. 자, 얘를 보게 되면 자, R이 얼마? 10이죠. 그러니까 100분의 10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 다음에 복리 나오고 자, A가 50이라는 얘기입니다. 매달 넣는 금액. 그 다음에 10년이니까 N은 10. 이거 외우면 돼요, 그냥. 뭐 초의 적립이니까 얘는 기수불 공식을 쓸 거야. 우리 공식 외웠죠? 자, 얼마가 돼? R분의 A의
1 플러스 r이 초항이 될 거고 1 플러스 r의 몇 제곱? 10제곱 빼기 1. 요게 공식이야, 요게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자, r은 2율이니까 0.1이죠. 100분의 10. 그 다음에 a가 매달 집어넣는 금액이 50에, 자, 1 더하기 0.1, 100분의 10이니까 0.1에, 자, 당연히 1 더하기니까 1.1에 10제곱 빼기 요거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자, 1.1이 되겠죠. 그래서 50 곱하기, 자, 1.1이 될 거고, 그러면, 자, 둘 다 소수점이 있으니까 분자분모에, 자, 10을 곱하게 되면은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얼마가 돼? 11이 되겠죠? 그래서 분자분모에다 10을 곱하면 요 놈이 11이 되니까 50 곱하기 11이 되고, 여기 보면 1.1의 10제곱은 2.6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이 2.6으로 계산해보면 결국 50 곱하기 11 곱하기 2.6 빼기 1이니까 1.6. 그래서 이제 얘는 1.6이니까 5 곱하기 11 곱하기 16이 되어서 얘 계산하면 결국 80 곱하기 11 이렇게 계산하면 되니까 계산은 되게 쉬워요. 얘도 마찬가지. 말의 정립이죠. 말의 정립이면 기말불이니까 기말불 공식의 차이점은 뭐냐, 공비 r분의 a로 바뀐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1 플러스 r의 몇 제곱, 자, n제곱 빼기 1. 그러니까 공식 외워서 대입만 하면 돼. 그대로 대입. 얼마? 0.1분의, 자, a는 매달 넣는 금액 50 곱하기 1.1에, 자, 10제곱 빼기 1이 되고, 같은 원리로 2.6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2.6 대입해서 계산하면 끝. 그래서 공식을 외워서 풀면 되게 간단하게 풀어요. 공식을 외워서 풀면.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면 좋겠는데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 케이스는, 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한번 연습해 보면 되겠죠.